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을 하겠는데요. 케이프투자증권 최현기 투자전략팀장 화상 같은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가 좀 마감되는 그런 시즌에 접어들었는데 2300 코스피 기준으로 2300이 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00을 깨고 그러니까 전저점이죠. 깨고 내려간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있고 2300에서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좀 이견도 있는데요.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최근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선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조정 장세를 좀 연출하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일본 이제 BOJ의 장기금리 변동폭 확대 조치 등 이제 예기치 못한 이제 통화 정책 변화의 영향도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 이제 조정 장세의 이제 배경 자체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이전까지 그 안도랠리를 펼치게 만들었던 어떤 배경이나 요인이 좀 없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결국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으로 사실은 증시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의 어떤 이제 기대감 자체가 12월 FOMC 회의 전후를 통해서 좀 약화된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계속 역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의 조정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달러화가 사실 올해 내내 계속 초강세를 펼쳤었는데 1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달러화의 어떤 강세가 이제 급격히 되돌려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보면 이제 1,440원대에서 1,300원대를 하회하는 구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인 어떤 매수세를 좀 펼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를 사실 또 이제 지지해 주려면은 결국 이제 국내 무역 수지의 어떤 적자 기조도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적자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고, 좀 수출이 계속적으로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이러한 적자 기조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좀 국내 증시가 좀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융 완화를 축소하면서 스탠스 변화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엔화 급등의 환율은 오히려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시장에는? 일단은 이제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BOJ에서 장기 국채 금리의 이제 변동폭을 확대한 이제 조치의 어떤 그 배경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속해 왔던 통화 완화 정책을 조금 더 이제 지속 가능하게끔 아마 만들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초저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어떤 출구를 모색하는 어떤 그런 지금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년 4월 달에 이제 구로다 BOJ 총재의 이제 퇴임 이후에는 아마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좀 이전보다 분명히 좀 높아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본 국채 금리와 이제 엔화 가치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레벨 자체로 보더라도 이전보다는 이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이제 조금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엔화 가치가 이제 절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포함한 이제 주요국 국채 금리의 좀 상승세가 조금 더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든가 2023년 경기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국채 금리의 레벨 자체가 물론 낮아지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번 그 BOJ의 통화 정책 정상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미국채 금리의 상승 압력이 재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좀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어떤 약화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시장이 또 이게 참 그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게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일 때는 뭐 일본도 그 145엔인가요? 그때 넘었을 때는 영국 파운드화처럼 뭔가 큰 사단이 난다 이랬었는데 또 엔화 강세를 가니까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엔화가 강세를 가게 되면 또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엔화 강세 시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어땠을까요? 달러 약세 나타나면서 오히려 괜찮았던 모습도 나타났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계속적으로 엔화가 뭐 다시 뭐 120엔대를 하회할 만큼 이렇게 어떤 이제 초강세로 간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장기 금리의 변동폭을 이제 25bp 정도 늘려놨기 때문에 사실 그 수준까지 이제 수렴한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엔화의 강세 압력 역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우리가 이제 엔화의 강세,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청산의 어떤 리스크를 좀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엔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달러와, 그러니까 글로벌 달러와는 아마 상대적인 어떤 약세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신흥국 증시 쪽, 특히 이제 달러와의 강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봤던 이제 신흥국 증시 쪽에는 좀 더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이전보다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한번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었지만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2차 전지가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지만 좀 최근 좀 슬로우해진 분위기다 보니까 뭐 연말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 배당주의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글로벌 수요가 안 좋으니까 정부밖에 없다 해서 정부 정책주 이렇게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스타일이 지금 연말을 앞두고 유효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간 이제 시장을 좀 많이 견인해 왔던 2차 전지가 다소 이제 좀 조정 장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모멘텀은 좀 강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 이제 연말과 이제 내년 뭐 연초 혹은 이제 상반기까지의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2022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보면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이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왔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시장의 변동폭 혹은 경기의 진동폭이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아마 이러한 진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어떤 저성장 국면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에는 이제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익이 이제 개선되는 것과 맞물려서 가시성이라든가 좀 안정성이 높은 주식들을 좀 선별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뭐 그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재고 순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IT나 그 반도체라든가 IT 하드웨어가 좀 그 재고 순환 관점에서 보면은 좀 바닥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의 성과도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상대로 좀 저성장 국면이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금리 상승 여파로 조정폭이 컸던 성장주들의 반등이 좀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러한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이제 달러화의 강세폭이 유난히 컸는데 지금 어쨌든 내년도에는 어쨌든 상반기 전후로는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좀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긴축을 가하면서 달러화의 좀 약세 압력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기금속, 그러니까 금과 은 같은 어떤 그 달러화 약세로 조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금속 관련된 ETF 투자도 좀 자산 배분 전략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이 물가 가늠자 11월 근원 PCE가 또 발표가 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이 같은 예상된 수치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상 강화 우려가 또 번지고 침체 가능성 확대를 의미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는지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이제 23일에 이제 그 11월 미국 PCE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좀 관심도는 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흐름은 좀 인지해 볼 수가 있는 게 이미 이제 동월 CPI가 발표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승세가 좀 둔화된다라는 쪽의 컨센서스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핵심 PC 물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 달에는 이제 5%였는데 이제 이게 4.6%로 좀 낮아지고 아마 전월비 상승폭 역시도 이제 그 지난 10월보다 더 추가로 확대되지는 않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시장 예상치를 좀 큰 폭으로 하회하는 어떤 결과치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미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거다라는 이제 컨센서스 그리고 이미 CPI가 발표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반영해 왔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중립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이미 그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와는 여전히 좀 괴리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 연준 위원들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년 그 1분기까지 어떤 연준의 긴축 자체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우려 혹은 기대는 좀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내년을 앞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저하고 상고하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이제 전망 자체가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상고하고의 흐름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지속 가능한 반등 장세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좀 재개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1분기 중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가운데 금리 인상 자체가 좀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혹은 안도감으로 증시가 좀 그 저점 부근에서는 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좀 매수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이후에 좀 반등 장세를 예상하는 이유는 국내 반도체 수출이 어쨌든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기간에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국내 무역 수지 역시 좀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경기의 바닥권이 좀 확인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를 포함한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어떤 그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즉 유동성 환경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또 기업 이익의 어떤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신뢰가 강화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격적인 반등 장세는 좀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고하고에 베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께서는 어디에 베팅을 하실까요? 사실 저도 상고하고 진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고하고 오면 상저하고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하락폭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있더라도 뭐 지수 기준으로 5% 내외다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리고 있고 저도 좀 생각이 비슷해요. 내년에는 이 조금 뭐랄까 이제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큰 사건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출연자분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줬었던 게 달인 시대였거든요. 달러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달인이 아니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시대였는데 내년에는 달인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조금은 수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지 않겠느냐. 뭐 전쟁도 있었고 올해는 뭐 중간 선거도 있었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원달러가 1,450원이 갔고 뭐 WTI 130달러 갔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굵직한 이벤트는 내년에 좀 그래도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도 상고하고의 한 표를 좀 던져보겠습니다. 고생 끝에 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저희 올해는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네.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에서 KF투자증권 최현기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